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주 기준으로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조사된 그 내용으로 세종시 얼마나 하락했는지 하락폭이랑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사 기준일자 9월 5일 KB에서 조사한 주간 보도 자료입니다. 네,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 0.10% 하락했고 전세는 0.08% 하락했네요. 서울 매매도 0.08% 하락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네, 지역별로 매매 가격 변동률 살펴보면 5대 광역시는 0.09% 하락했다고 되어 있네요. 대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충북이 0.03% 하락했고 충남은 0.06% 하락한 가운데 지난주 세종시 하락폭이 좀 많았습니다. 0.35% 하락했다고 되어 있어요. 세종시의 전체적인 매매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급매물들만 간헐적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커 보이는 그런 상황이네요. 다음은 전세 가격입니다. 대전이 0.08% 전세가 하락했고요. 충북이 0.01% 하락, 충남이 0.02% 하락, 세종이 0.64% 전세 가격 하락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를 보면 서울이 24.9로 매수자는 매우 적고 매도자 문의가 많은 침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이 지수가 100일 때 매수자와 매도자가 같은 정도의 숫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0보다 많이 내려왔으니까 매수하려는 사람이 적다. 이 내용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워낙 기존에 거래가 많았었기 때문에 매수를 할 사람들이 이제 웬만큼 매수를 한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매수를 하고 싶으나 대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돼서, 또는 내가 기존 주택을 팔고 다음 주택을 사고 싶은데 기존 주택이 안 팔리기 때문에 새로 매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려고 하니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떨어지면 그때 사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다 보니 현재 매수를 하려는 의향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문제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매도하시려고 하는 매물은 많이 나와 있는 가운데 매수하시려는 분이 적어서 매매가는 계속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은 지금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조금 매매가가 상승한 지역이 있네요. 1위는 김천입니다. 0.16%, 창원 마산 회원구 0.12%, 그리고 논산이 0.10% 상승한 것이 보이네요. 충주가 0.07% 상승을 했습니다. 금주 하락률 상위 지역은요. 수원 영통구가 0.55% 하락했고, 화성이 0.48% 하락, 세종이 0.35% 하락, 서울 도봉구가 0.35% 하락했고, 광명이 0.34% 하락, 대전 유성구가 0.29% 하락, 과천도 0.29% 하락했고, 계룡이 0.27% 하락했습니다. 전년말 대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이천이네요. 9.41% 상승. 그리고 강릉이 9.30%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충주가 5.60%로 7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전년말 대비 하락률 상위 지역, 대구 달서구가 5.76%로 가장 높은 하락률 보였고요. 대전 유성구가 5.18%로 2위를 했습니다. 하락률 3위는 세종입니다. 5.03% 하락했고, 대전 서구가 3.07%로 8위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전세 가격 변동률 보겠습니다. 금주 상승률 상위 지역은요. 김천이 0.41%로 전세가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락률 상위 지역 보겠습니다. 1위가 수원 영통구 0.71% 하락했고요. 세종이 전세가 0.64% 하락을 했습니다.
전년 말 대비 전세가 상승률 1위 지역은 강릉이네요. 12.83% 상승을 했고 대덕구가 6.11%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말 대비 하락률 상위 지역 대구 달서구가 10.26% 하락했고 세종이 8.63% 하락을 했습니다. 대전 유성구가 3.86% 하락으로 7위를 했네요. 네, 매매 증감률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파랗게 나온 지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전국 0.10% 하락했고 서울이 0.08% 하락한 가운데 도봉구가 0.35%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고 그 다음이 노원구 0.21% 하락, 동대문구 0.19% 하락했습니다. 네, 대구가 심각한 하락 모습을 보이고 있죠. 세종시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그리고 인천도 최근에는 하락률이 높았습니다. 대전 역시 지금 긴 기간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세종도 깊은 하락의 늪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도 계속 하락이 많은 것은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 와중에 파주, 이천, 안성 이쪽 지역들은 괜찮아 보이고요. 강원 지역이 좋아 보입니다. 충북도 얼마 전까지는 좋았지 한 5월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로 좀 하락으로 돌아섰고 충주나 제천은 여전히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계룡이 좀 하락이 많았네요. 워낙 좀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충남 지역은 아직은 하락이 많아 보이진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앞으로 뭐 더 매수세가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매수자 매도자 동향 지수 보겠습니다. 전국 21.9로 상당히 매도자만 많고 매수자가 적은 상황인데요. 서울조차도 24.9, 이제는 살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전으로 가볼게요. 네, 대전의 경우 12.8로 대전 역시 지금 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가 2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세종시는 거의 매수세는 없다고 생각되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14.8로 조금 매수하려는 사람이 좀 보인다. 그 매수하려는 문의 전화가 있다. 이런 분위기로 살짝 반전되는 것 같은데 한 주로는 알 수가 없고요. 이번 주 지나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좀 지켜봐야 세종시에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들어오는 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도 21.6으로 매수는 거의 이제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충남이 33.7,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매수하려는 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재미있는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KB 부동산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 보면요. KB에서 이런 이제 매매에 관련된 또는 전세에 관련된 지수들을 매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 내용들을 이렇게 일기예보, 날씨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KB 주택가격 지수, 월간 매매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월간 자료로 봤을 때 상승이 보이는 지역이 이렇게 해가 나는 지역이고요. 구름이 떠 있는 지역은 좀 하락하고 있는 지역. 여기서 이제 나중에 하락폭이 커지면 비가 내리고 나중에 번개가 치는 상황이 되겠죠. 해도 그냥 동그란 해가 있고 점점 발긋발긋해지는 아주 붉은 해가 되면 상당히 상승을 급하게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서울이 구름이 껴있죠. 0.15% 하락했고 인천이 0.37% 하락, 경기가 0.33% 하락, 충북이 0.04% 하락, 세종이 0.81% 하락, 대전이 0.77% 하락. 그래서 세종과 대전이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월간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충남은 0.09% 상승했죠. 상승으로 볼 때는 강원이 가장 높네요. 0.41% 상승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상승률이 높은 지역 강원, 전북, 경북, 광주, 충남, 제주 순이고 상승률이 낮은 순서 내려갈수록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하락이 많아지는 지역입니다. 충북, 경남, 서울, 울산, 부산, 전남, 경기 그리고 아래로
뭐 대구, 대전, 세종 이렇게 나올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간 자료로 한번 보겠습니다. 8월 마지막 주에 비해서 9월 첫 주를 비교해 봤을 때 매매가 변동률이 해가 뜬 지역은 세 군데가 있네요. 강원이 0.06% 상승했고 제주가 0.03% 상승했고 전북이 0.02% 상승했고요. 다른 지역들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충청권 하락률 보면요. 충북이 0.03% 하락, 세종이 0.35% 하락, 대전이 0.20% 하락, 충남이 0.06% 하락했죠. 네, 이렇게 구별로도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현재 좀 전에 보여드린 그 날씨 예보 사이트에서는 서울 경기 지역 말고 지금 지방은 아직까지 구별로는 그 날씨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마 조만간 다 구현이 될 것 같아요. 대전의 경우 동구는 0.01% 하락했고 중구는 0.27% 하락, 서구는 0.20% 하락, 유성구가 0.29%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대덕구는 0.09% 하락했죠. 세종이 0.35% 하락. 지난 한 달간은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 줄어드나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0.08% 하락이었으니까요. 다시 0.35%로 하락폭이 커진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본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날씨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평균 가격도 이쪽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평균 매매 가격으로 보면 서울이 가장 핫합니다. 가장 비싸죠. 서울은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이 12억 7,9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이 세종입니다. 6억 5,200 평균가라서 그래요. 그 다음이 경기 6억 1,800, 그 다음 인천이 4억 6,400, 부산이 4억 6천, 대전이 4억 2천, 대구가 3억 9,600 이런 순서대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일단 2등인 세종보다도 2배 정도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이 세종이라서 세종도 여전히 좀 비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이네요. 전세가율도 이 날씨 도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세가율이라는 건요. 전세가가 높다고 여기가 좋은 아파트인가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파트가 좋으면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전세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전세가가 올라가도 거의 매매가에 붙어도 매수를 하지 않는 경우는 그 아파트를 굳이 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동네에 살아야 하지만 이 아파트를 매수로 사고 싶지는 않을 때 전세가율이 오히려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고 매매가가 낮은 갭이 낮은 우리 매전 갭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아파트들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투자로 많이 사두시게 되는데 지금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이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다주택자가 되는 걸 막아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입지가 별로 좋지 않고 매매가도 높지 않지만 전세가는 높은 뭐 사람들이 꼭 살려고 막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동네의 아파트 매물 같은 경우에 투자자들이 여태까지 그걸 사주고 받아주고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투자자들에게 팔고 더 좋은 입지로 이사 갈 수 있었던 그 과정이 지금 차단되어 버렸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세종시 같은 경우 새 아파트가 많고 입주가 다른 곳과 비해서는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낮습니다. 세종시가 매매가가 많이 오른 데에는 전세로 살고 있다가 아파트가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더 차이가 벌어져서 세종시 집을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와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를 했었죠. 이제 그런 것처럼 세종시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최근에 또 전세가가 좀 더 떨어지면서 46.1%. 이것도 지금 사실 좀 높게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한 40% 전후에서 전세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어하는 정말로 내가 여기 와서 꼭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은 오히려 전세가율이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세종시가 46.1%, 서울이 54.7%로 좀 낮은 편이죠. 그에 비해서 대전은 66%, 충남은 79.1%, 충북은 77.5%로 상대적으로 좀 높은 전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70% 이상 되는 그런 도시들이 많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곳들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살겠다 하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매매가도 높고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은 오히려 새 아파트들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전국에서 이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북이에요. 79.2, 거의 80%죠.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이 있으면 전세가 거의 2억 4천 들어가니까 내가 6천만 있으면 그 3억짜리 주택을 매수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점점 내려오죠. 경남, 전북, 울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내려오면 66%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기, 부산, 서울, 제주 마지막으로 제일 전세가율이 낮은 곳이 세종 46.1%. 그러니까 3억짜리 집을 살려고 하면 전세를 끼고 산다고 해도 1억 6천 정도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가진 현금이 많아야 매수할 수 있다. 게다가 사실 매매가 자체도 훨씬 높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필요한 현금이 뭐 2억, 3억 이상 이렇게 좀 많이 필요하다. 요것이 세종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세종시 실거래가 지난 이제 8월 초부터 해서 지금 9월 중순까지 어떤 금액으로 매매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8월 1일부터 해서 9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만 통틀어서 한 84건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고운동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운동의 경우에 14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있었고요. 최저가로는 5구 타입은 한 3억 정도의 거래가 된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직거래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는 쉽지 않은 어떤 사연이 있는 거래였을 수 있고요. 중개거래로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것은 가락마을 13단지 3억 4천에 거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4 타입 한 30평 정도 되는 그 아파트의 경우 가락마을 8단지에서 4억에 거래된 것이 있었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 역시 가락마을 13단지 이제 이렇게 보시면 가락마을 13단지가 다른 동네에 비해서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는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락마을 13단지 금액을 다른 단지에서도 이 금액에 사고 싶다 해도 이렇게까지 금액이 나오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84 타입을 4억 5천에 거래를 했죠. 가락마을 13단지. 근데 다른 단지에서도 다 이 금액까지는 안 되고 다른 단지 보시면 가락마을 3단지는 5억, 가락마을 20단지는 4억 9천, 가락마을 7단지 7억 2천에 거래된 것도 있죠. 그래서 4억 5천부터 7억 2천까지 지금 거래되는 금액의 편차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고운동이라고 해서 모두 다 4억 5천에 84 타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저희한테 뭐 가장 급매물 저렴한 게 어떤 건가요? 하면 고운동에서 뭐 4억 후반대 84 타입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러면 뭐 가락마을 거기가 뭐 교통이 좋은 곳인가요? 뭐 이쪽 라인에 있나요? 뭐 조망이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면 그 4억 후반대 매물을 사실 수는 없고 그렇게 하면 뭐 5억대 많게는 7억까지 주셔야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매물을 매수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좀 큰 평수예요. 여기 40평, 39평, 40평 될 텐데요. 가락마을 1단지, 고운동에서는 조금 새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 7억 7천3백에 거래된 것 있고, 가락마을 14단지, 여기도 이제 한 2년 정도 된 아파트예요. 여기 40평 중반대 되겠네요. 6억 2천에 여기도 저렴하게 거래된 것이 있습니다. 자, 고운동은 이런 금액대로 거래가 됐어요. 5구 타입은 3억에서 3억 6천 사이에 거래가 됐고요. 84 타입은 4억 5천에서 7억 2천 사이에 거래가 됐고 큰 평수는 6억 7억대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음 다정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다정동의 경우 총 19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5구 타입 2건의 거래 있었네요. 4억 6천, 4억 9천 500 이렇게 지금 거래가 있었고요. 30평형대 정도도 4억 9천 9백, 5억 2천 거래 있었는데 84 타입 거래가 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거래된 것은 가온마을 1단지 5억 6천에 거래된 것이 있었고요. 가장 비싸게 거래된 84 타입은 7억 2,500에 거래된 가온마을 12단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정동 급매물 5억 이하짜리 찾아주세요 하면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가온마을 1단지, 2단지, 3단지 이제 그쪽에서 보통 찾아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지는 가온마을 12단지나 가온마을 4단지 찾아주세요. 그런데 금액은 5억 중반대에서 찾아주세요. 5억 되는 거 찾아주세요 하면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찾아드리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어떤 포커스를 가장 저렴한 것을 매수하는 쪽으로 포커스를 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차피 금액은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가장 좋은 단지에 그 단지에서는 그래도 저렴한 그 매물을 매수를 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기준을 세워 주셔야 저희가 맞는 매물을 찾아드리기가 좋습니다. 대평동 가보겠습니다. 네, 대평동은 해들마을이죠. 해들마을은 2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2 타입 한 30평 되나요? 4억 9천 거래됐었고요. 98 타입, 98 타입은 38, 9평 되죠. 7억에 거래된 것이 있네요. 98 타입이 7억이면 금액이 좋았기 때문에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렛마을 도담동을 보겠습니다. 도담동도 거래 건수는 4건밖에 되지 않았고요. 59 타입 13단지에서 3억 5천 거래된 게 있었고 84 타입 11단지 반도 유보로 아파트 5억 거래된 거 있었는데 직거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쉽게 찾아지는 금액이 아닌 어떤 사연이 있는 거래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 힐스테이트 도렛마을 15단지가 6억 5천에 거래된 것은 상당히 금액이 좋게 거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방곡동 수르베 마을도 2건의 거래 있었네요. 59 타입 수르베 마을 6단지 4억 2천에 거래 있었고요. 94 타입 그러면 6, 7평 될까요? 수르베 마을 4단지 더샵 예미지 아파트가 8억 3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르베 마을도 134단지는 매매가가 높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람동 호려울 마을 보겠습니다. 호려울 마을 4건의 거래 있었고요. 59 타입은 4억 8천 5백에 거래된 호려울 마을 1단지 거래가 있었고 똑같은 1단지라고 해도 또 5억 1천에 거래된 것도 하나 있었네요. 84 타입은 6억 4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호려울 마을도 요 바깥쪽 라인은 84 타입이 한 6억 중후반대, 6억 중반대에서는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호려울 마을 10단지 인기가 많은 단지죠. 98 타입이 7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선호하시는 세롬동 새뜸마을 보겠습니다. 새뜸마을 59 타입 12단지에서 2건의 거래 있었는데요. 4억 8천에 거래된 것이 있었네요. 2층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1층만 되어도 5억 6천으로 1억 가까이 금액이 뛰고 있죠. 그래서 새뜸마을 12단지 같으면 거의 5억 후반대 5억 중반대 후반대에서 거래가 될 것 같고 요 세대 4억 8천은 상당히 저렴하게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층이 낮으면 아무래도 좀 더 싸게 매도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84 타입의 경우에는요. 새뜸마을 4단지 캐슬앤 파밀리 아파트 6억에 거래된 것이 있었고요. 지금 새뜸마을의 경우 1단지, 4단지가 6억 초반 중반에 84 타입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억대에 새뜸마을 매수할 수 있다고 하니 저희에게 새뜸마을 10단지 84 타입을 6억대에 사고 싶습니다. 5억대가 되면 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분들은 아직도 뭐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옆에 단지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새뜸마을 14단지 107 타입이면 41평 2평 되겠죠? 11억 2천에 거래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새뜸마을 14단지도 한 11억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다음 소담동 새샘마을 보겠습니다. 새샘마을은 9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5구 타입의 경우 세셋마을 5단지에서 가장 저렴한 거래 있었네요. 4억 6천 거래가 있었고 높게는 4억 7천까지도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6천에서 4억 7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84 타입의 경우 가장 저렴한 거래는 세셋마을 2단지 한양 수자인 아파트에서 5억 5천 거래가 있었고 세셋마을 8단지의 경우에는 7억 2천5백까지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다음 아름동 범지기 마을 같은 경우 6건의 거래 있었고요. 총 84 타입 5건의 거래 중에서 저렴한 거래는 4억 7천5백이었는데 층이 1층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을 제외하고 저렴한 거래는 5억에 거래된 범지기 마을 3단지가 있었고요. 이 범지기 마을은 대략 5억 전후에서 비슷비슷하게 거래가 됐었네요. 그리고 96 타입 37, 8평형 되는 96 타입이 6억 8천에 거래된 것이 역시 범지기 마을 3단지에서 있었습니다. 어진동 같은 경우는 한 건의 거래 있었네요. 84 타입 6억 5천3백에 거래가 있었고요. 다음 종촌동 가재마을 보겠습니다. 가재마을도 거래가 상당히 빈번한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6건의 거래밖에 없었네요. 가재마을 5구 타입 5단지에서 3건의 거래 있었는데 저렴한 거래는 3억 8천 그리고 4억 2천까지 거래가 있어서 4억 전후에서 5구 타입 거래들이 되고 있고요. 가재마을 4단지에서 74 타입 30평형 3억 9천5백에 거래가 됐네요. 가재마을 12단지 84 타입이 4억 9천에 거래가 됐는데 사실 가재마을 12단지 84 타입을 이 금액에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니까 직거래로 거래가 된 상황입니다. 다음 지편동 새나루마을 4단지에서도 한 건의 거래가 있었네요. 84 타입 6억에 거래 있었고요. 한솔동 천마을에서 총 9건의 거래 있었는데 5구 타입 천마을 4단지에서 3억 8천 거래 있었고 높은 금액으로는 천마을 3단지에서 4억 5천5백 거래가 있었습니다. 84 타입의 경우 천마을 5단지에서 4억 8천5백으로 저렴한 거래 있었고요. 높은 매매가로는 6억 5천까지 거래가 천마을 3단지에서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천마을 4단지가 좀 저렴한 편이고 그 다음 천마을 5단지, 6단지 저렴한 매물들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천마을 3단지는 약간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 타입 40평형대죠. 천마을 5단지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40평형대가 6억 1천에 거래된 것이 있어서 상당히 저렴한 40평형대 거래가 있었고 6단지에서도 6억 8천이니까 오히려 큰 평형 매수하실 분들 천마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천마을 7단지 레미안 아파트 아마 강이 잘 보이는 세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10억 5천에 거래가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렴하게 거래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비싼 매매가로 좋은 매물 그만한 값어치를 하는 물건들은 또 비싸게 거래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어떤 것을 매수하고 싶은지 조금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본인이 찾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손품 발품 다 팔아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종시 지금 매매가 하락률 여전한 가운데 좀 주춤하나 싶었다가 한번 지난주에 훅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얼마의 매매 거래된 것들이 실거래 신고되었길래 이렇게 매매 지수가 떨어졌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 차츰 얼마 되면 사겠다 하는 문의 전화가 저희 사무실에도 조금씩 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언제 다시 부동산 분위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당히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파트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고 최근에 다주택자 분들 어차피 이제 아파트 투자하기가 힘들어져서 상가나 토지 한번 투자할 만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또 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상가나 토지 쪽으로도 좀 더 많은 정보 들을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